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신 부작용으로 고등학교 다니던 딸을 잃은 아빠입니다. 작년에 7월에 보내고 그때부터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방역의 기본은 감염원을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중국 우한에서 의문의 폐렴이 발생을 하고 당시에 전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중국 우한에서. 그때 이제 체육대회 끝나고 돌아간 군인들이 이상한 괴질을 알았었습니다. 그 직후에 중국 우한에서 이제 의문의 폐렴이 발생을 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은 우한 전역을 봉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중국인 입국을 차단을 했었습니다. 차단을 하자마자 2시간 만에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해서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면서 중국인 입국을 허용했고, 우리나라 코로나 감염 첫 사례가 중국에서 입국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패스를 시행을 하면서 4명 이상, 5명이 밥 먹다가 걸리면 벌금 10만 원씩 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씩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입니다. PCR은 그냥 코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유전자를 증폭을 해가지고 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만 되면 확진자로 분류를 했어요. 우리 입속이나 코 속에는 수만 가지의 바이러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책상 위에도 대장균이나 여러 가지 세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질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진자를 최대한 증폭 많이 늘리기 위해서 PCR 검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격리 환자들은 격리가 12시, 보통 예를 들어서 오늘 밤 12시에 풀리면 격리가 풀리기 전까지는 아파도 응급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 해제 직전에 사망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치명률을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0.002%예요. 99.998%가 감염 후에 완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0.002%라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2명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질병청이 자백한 충격적인 실체라고 합니다. 실제 당시에 이게 2021년 7월 12일 기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당시에 14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독감 치명률은 0.08%, 10분의 1에 불과하죠. 당시 광화문 확진자 100명 나왔다고 광화문 전체를 폐쇄를 했어요. 여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아무래도 이 기독교 쪽이죠.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했었습니다. 지금 하루에 5만 명 나와도 괜찮죠. 하루 2만 명, 3만 명, 확진자 5만 명씩 나옵니다. 근데도 독감하고 같이 친 거예요. 4급 전염병으로 낮췄습니다. 왜? 처음에는 1급 에볼라급 바이러스 취급을 하다가 왜 지금은 4급입니까? 변이가 됐다 그래요. 근데 에볼라는 왜 아직 변이가 안 됐습니까? 에볼라는 왜 아직 1급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4급은 그냥 독감 감기였어요. 처음부터. 당시 식약처는 효능 효과를 예방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근데 한 의사가 예방 기전이라는 건 의학적으로 어떤 이렇게 효과를 내는지를 말하는 건데, 어떤 기전에 의해서 예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식약처에서는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이미 들어왔어요. 예방은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당 문헌은 임상 시험 자료로서 기전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자기들이 이 의학적 기전에 대해서 제시한 자료가
자료에 의학적 기전이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정보개혁 청구를 했지만 결국 식약처는 의학적 기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나 약 같은 거는 제약사가 그 보고서를 내요. 식약처에다가 우리가 임상시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예방이 됐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냅니다. 그거를 식약처에서 그 시험관들이 그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맞은 독감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백신을 병을 열어서 현미경으로 성분이라든가 어떤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약사가 낸 자료만 가지고 허가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접종 연령을 16세로 허가를 했어요. 16세 이상으로. 근데 12세로 변경을 합니다. 식약처에서. 저희 딸이 2021년 2차를 11월 13일 날 맞았거든요. 저희 딸은 11월 16일생입니다. 당시에 만으로 15세였어요. 임의로 이렇게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맞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안 맞는 게 아니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접종 연령을 변경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맞췄느냐? 그거는 질병청이 또 한 몫을 했어요. 질병청이 집단 면역 들어보셨죠? 전문가들은 백신으로 준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부는 단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단 면역이라는 허상을 들여냅니다. 그래서 국민 여기 65%라고 얘기를 하지만 70%가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70%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춰요. 처음에는 고3부터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고3은 만 16세가 넘거든요. 대부분 생일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근데 고2들은 절반 정도는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만 16세가 안 돼요. 그래서 강제로 낮추는 거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18명 이상, 이거는 확인된 것만입니다. 그리고 800여 명이 위중증으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이거는 식약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허가 후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그 보고된 이상 사례는 예측된 이상 사례라고 합니다. 화이자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는 1291가지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를 한다. 그리고 임상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43,000명 중에 0.6%가 중대한 이상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2차까지 4,430만 명 접종을 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약 26만 명한테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면밀한 검토로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았고 예방기전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보면 그림은 여기 미국에 있는 CDC가 이제 미국 질병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만 50세 미만 생존율입니다. 99.95%가 코로나에서 생존을 한다. 만 50세 미만은 접종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국민들을 접종을 시켰다. 요거는 이제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이제 학생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육부 스스로 저걸 해요. 그 모니터링을 별개로 합니다. 고3들만. 했는데 얘들이 우리가 이제 그럼 그 이상 반응 모니터링 한 거를 공개를 해라 라고 하니까 안 했다라고 답변을 해요. 저희는 교육청에다가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안 했대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매일 보고했다.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보고 양식까지 양식 변경 불가해서 양식까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근데도 하지 않았다. 여기 정경희 의원실에서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자기들은 안 했고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홍보만 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 보면 이제 맨 밑에 보면 요거는 제가 직접 경북교육청 가서 받아온 겁니다. 고3들 50개 교에 77건이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 그래서 교육부는 저희가 지금 가면 이제 삭제를 다 했어요. 이미 삭제를 다 했고, 그래서 질병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고3 학생들, 고3 먼저 맞았습니다. 고3들 이상 반응을 보니까 3,900건이 넘습니다. 이거를 은폐를 해요. 왜냐하면 12세, 17세를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폐를 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한테 알리지를 않았어요. 알리지를 않고 자기들은 안 했다고 하면서 12세, 17세 접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청은 어떻게 했냐? 질병청은 우리가 21년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년 12월부터 21년 2월까지 3개월, 요거는 3개월 동안입니다. 화이자에서 임상시험 중에 1223명이 사망을 했어요. 3개월 동안만. 그리고 이상 반응이 42,000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의학적으로 확인된 게 25,000건입니다. 이거를 제가 질병청에다가 니네 이거 알고 있었느냐? 전국에 청구를 하니까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서 면책 동의, 광범위하게 면책. 사람이 이상 반응으로 뭐 사망을 하거나 중증이라도 자기들은 죄가 없습니다. 면책 동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비밀 유지 조약, 공론화 금지. 저희가 아무리 알리고 다녀도 기사 보도 한 줄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뭐 조선일보 5만 대서 취재 많이 해갔어요. 근데 안 돼요. 왜냐면 그 제약사는 언론사의 굉장히 큰 고객입니다. 광고주. 그래서 공론화 금지 조약도 있고 소송비. 저희가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 소송비는 우리나라가 부담해요. 정부가 부담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에 계약을 해왔다. 백신 사오는 데 8조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서 한 26조 정도 방역 비용이, 방역에만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이 26조가 들었습니다. 시간적 개연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백신을 맞은 지 2년이 넘었고 지금 이상 반응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접종 후 42일 이내에만 발병을 해야 이상 반응 인정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거는 이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는 수년이,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입니다. 수년에서. 그 탈리도마이도라는 그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은 10년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서 취소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은 평생 난다고 해요. 그 국가가 이제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문재인은 그 당시에 접종 이상이 있으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1호로 접종을 하면서 정부를 믿어달라. 정은경 청장은 한 번만 맞아도 중증 사망 100% 예방한다. 정기석은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 양팔에 동시 접종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도 나옵니다. 10월 달부터 코로나 백신 또 접종을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독감하고 양팔에 동시 접종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291가지 부작용은 2, 3 사례에 나열일 뿐 이거는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질병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요 그림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그림은 그 백신을 병원에 공급하면서 들어가는 그 사용상 주의사항입니다. 심근염 및 심장막염, 이 약 투여 후 매우 드물게 심근염 및 심장막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두 번째 백신 투여 후 더 자주 발생했다. 그리고 스위스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부스터샷, 3차부터 부스터샷이라고 하거든요. 3차 이후 접종한 사람은 35명당 1명에서 심장에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연구가 나왔습니다. 35명당 1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3차 접종을 3,300만 명이었어요. 대략 100만 명 정도가 심장에 문제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 지속기간. 정은경 청장은 한 번만 맞아도 100% 예방을 한다고 했지만 백신의 예방 지속기간은 알 수 없다. 이건 화이자가 내놓은 겁니다. 제약사에서 나왔어요. 백신 예방 효과의 한계.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백신 접종자에서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습니다. 이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본인이 이거 백신 부작용인 것 같아요 라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사망이 2,598명이에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질병청에서 접수를 더 이상 받지를 않아요. 저희가 보건소에 이상 반응을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도로 보냅니다. 도에서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있어요. 의사들하고 이렇게 역학조사관들이 자기들이 1차적으로 뭐 백신의 뭐 보관상, 유통기한 이런 거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질병청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에서 잘라버려요. 아, 이거 부작용 아니에요. 아예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백신이 지금 단가 백신, 저희들이 맞은 게 단가 백신, 그 다음에 계량에서 2가 백신, 4가 백신, 계량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그 계량 백신이 안전해져서 부작용 사례가 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접수를 받아주지 않아서 늘지 않는 겁니다. 상호작용, 이게 이제 양팔 동시 접종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시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제약사에서 양팔 동시 접종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양팔 동시 접종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2016년부터 22년까지 요거 글씨 요거 잘 안 보이시죠? 맨 위에가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빨간색이 22년도예요. 급증합니다. 암 3배 급증했어요.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백신 이전에는 터보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를 못했대요. 근데 지금은 터보암이 당연한 게 됐어요. 접종하고 나서 6개월 만에 1기에서 말기까지 순식간에 진행이 돼요. 그런 경우는, 그런 사례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의사들이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mRNA 백신은 인류 최초로 시험된 백신입니다. mRNA 백신 연구하시던 그 교수님도 절대 맞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요거는 백신 로트별 이상 반응, 요거 저희 딸내미 건데 여기 보시면 접종 일자하고 로트 번호가 있죠. 우리가 맞은 거 이거 본인들이 직접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요렇게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로트 번호별로 이상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병청에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트별로 성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로트라는 거는 1번부터 1000번 공장마다 이제 생산을 조금씩 다르게 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조금씩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로트 번호별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요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보시면 글씨가 있죠. 화이자는 로트 번호입니다. 로트 번호별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아나필락시스가 나오고 다수의 사망, 심한 고통, 호흡 곤란, 혈전증 로트 번호별로 증상 다 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600명이 사망일시 보상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30명이 심의가 끝났어요. 질병청에서. 질병청에서 백신 이상 반응이 이게 확실합니다라고 인정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1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일시 보상금 피해 보상을 한 경우가 총 17건이에요. 17건 중에 이거는 백신이 확실해요 1명. 나머지는 그냥 백신일 가능성이 있다 해서 16명 몰아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4-1 이게 무슨 소고기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1번 여기 보상권 있죠. 1, 2, 3, 4-1, 4-2, 5가 있죠. 총 6가지입니다. 1번은 이거는 백신, 명백한 백신. 2번은 백신의 개연성. 3번은 가능성. 4번은 또 2가지로 나뉘어요. 시간적으로 개연성이 있다. 시간적으로는 42일 이내지만 4-1은 뭐냐면 이상 반응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1억 정도 보상해줄게. 지원해줄게. 4-2는 42일 이내 발병을 했지만 이거는 다른 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10원짜리 한 장 없습니다. 5번 명백히 아니다. 근데 이 중에 인과성이 없다. 1,008명 98%.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애들이 지금 저희가 확인해서 같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희 뭐 선주, 저희 딸내미도 있고, 호준이, 맨 앞에 있는 호준이는 12살입니다. 만 12살. 저희 선주는 당시 16년 8개월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원이 14살. 이런 아이들에게 강제로 접종을 시켰어요. 그리고 백신은 이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고 이건 모든 백신입니다. 홍역, 사망률이 완전히 떨어졌지만 백신은 나중에 도입이 됐어요. 백신과 질병 사망률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비밀도 아니고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베트남에서 백신을 도입하기 전까지 역사상 자폐가 2명 있었습니다. 근데 백신을 도입하고 나서 2만 명으로 늘었어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 백신 매년 맞으라 하죠. 왜 안 없어집니까? 독감 왜 안 없어져요? 독감 백신 매년 맞는데 매년 3,000에서 6,000명 사망합니다. 독감으로. 매년 그렇습니다. 근데 왜 독감은 안 없어지는 겁니까? 백신을 그렇게 맞는데. 백신 성분을 보시면 백신에는 포름알데히드 들어보셨죠? 그거 안 상하게 하는 거. 수은, 알루미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사용 금지된 성분들도 백신에는 들어가요. 왜냐? 미국 FDA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인체에 사용 금지된 약물들도 백신에는 오케이, 괜찮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알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퍼지지 않는 이유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백신은 이미 맞으셨으면, 특히 코로나 백신은 한번 맞으면요 2년 이후부터 백신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지난 3년 5개월간 초과 사망, 주민등록에서 사라진 인구가 133만 명이에요. 매년 한 90만 명 정도 사망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평년보다 44만 명 정도가 초과 사망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주변에 많이 알리셔야 돼요. 이 내용들은 제가 그냥 임의로 지어낸 게 아니라 국가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다 받아낸 국가기관이 한 이야기들, 그거를 제가 그냥 정리한 것 뿐입니다. 반드시 유념하셔서 더 이상 코로나 백신은 맞으시면 안 되고요.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이 접종을 막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